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최근에 왜 당선인들과 함께 워크숍이라는 것을 가졌고 거기에서 조국 혁신당 당선인들은 앞으로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거 안 할 거고요. 저런 거 안 할 거고요. 이런 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10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조국 대표가 어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규칙도 많이 정하셨더라고요. 뭐 골프도 치지 마라. 그것도 그냥 제가 지시한 겁니다. 꼬투리 잡히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특히 다 개원하게 되면 다른 정당보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그런 꼬투리 잡기가 늘어날 것 같았어요. 회기 중에는 골프 치지 마라. 예. 그다음에 국내선은 국내선인데 비즈니스 이용하지 마라. 그리고 코인 하지 마라. 주식도 구매하지 말고 주식도 하지 마라. 부동산을 꼭 사야 하면 단거 의논해라. 예. 제가 너무 꼼꼼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민정수석 시절의 습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정해둬야 사고가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타겟이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워크숍에서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뭐 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3가지 정도가 지금 그래픽에 등장해 있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이제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국회 회기 중일 때 골프 같은 거 안 칠 거고요. 어디 부산이나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는데요. 비즈니스석 이용 안 할 겁니다. 저 이코노미로 우리는 국내선을 이용할 겁니다. 물론 저 부분에서는 그러면 국제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국내 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플러스 공항 의전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물론 이제 총선 전이기는 했습니다만 4월 10일이 총선이었고 4월 2일에 조국 대표가 제주도를 갑니다. 왜냐하면 4월 3일 4.3 행사 참석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혁신당의 누군가가 조국 대표께서 4월 2일 날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실 겁니다. 혹시 김포공항에 있는 의전실을 이용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포공항 측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줬다는 거예요. 왜? 조국 대표는 그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표이기는 하나 교섭단체 대표가 아니잖아요.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해서 거절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지간히들 좀 합시다. 비서실 등 관련 부서 당직자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요. 김포공항 쪽에 의전실을 이용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문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캠프나 이런 것들이 선대위가 해산이 돼서 누가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의전실을 이용할 시간도 없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왜 자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조국 대표가 과거에 어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일부 좀 부정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드러난 것이 있고 또 그런 면들이 또 국민들을 분노케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얼마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 공항 의전실을 이용하냐 마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비난할 필요 없다.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개원하기 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혁신의 의미로서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떻지 않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정치 발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논란은 크게 이제 2가지 지점에서 불거졌죠. 아까 그 결의한 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조국 혁신당은 국회 회기 중에 국내선을 이용할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코노미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4월 2일 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월 2일에 조국 대표는 이코노미가 아니라 비즈니스석으로 제주도로 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공항 의전실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4월 2일 이전에 누군가가 조국 혁신당에서 김포공항 쪽에 전화를 걸어서 조국 대표께서 4월 2일 날 김포공항을 가니 의전실을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우리 전지현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 내로남불은 좀 지나치게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거는 당선자 금지 사항이고 그 전의 일이잖아요. 4월 2일 날 당선자가 되기 전에 그렇기는 한데 이 당선자 금지 사항 중에 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 있거든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저때 4월 2일 날 이코노미 좌석 다 차가지고 비즈니스 탔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설명하고 당선자가 되고 나가지고 이코노미 또 다 찼으면 또 비즈니스 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허. 실현 가능한 거를 금지 사항에 넣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의전실 이용 금지도 뭔가 이렇게 조국 대표가 사실 누가 저렇게 당대표 총선 전에 당선자가 되기도 전에 누가 의전실을 이용할 생각을 해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할 때 그 권위의식 특권의식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있으니까는 누군가가 전화를 해가지고는 의전실 이용 가능하냐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국 당대표를 측근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보라고 시켰을 수도 있고 조국 당대표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코인 사용 금지 뭐 그냥 뭐 비즈니스 금지 골프 금지 다 좋은데 이렇게 좀 실현이 완벽하게 어려운 거를 당선자 금지 사항으로 내놓으니 차라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국회의원 특권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부터 해가지고 유죄 판결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거 그런 부분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하시는 게 더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겠다. 저런 거 계속 만들어봤자 내로남불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재판으로.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하다가 뒤에서는 입시 비리 해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확정된 마당에 이런 거 내봤자 100% 지키기도 어렵고 또 내로남불 얘기 나오니까 차라리 그냥 국회의원 특권 포기하는 걸로 아이고. 진심을 보여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지현 변호사의 이제 개인 의견을 저렇게 주셨고, 자, 조국 혁신당에서 최근에 먼저 일각에서 뭐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자 무언가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와 관련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여보시죠. 아니 무슨 조국 대표가 무슨 뭐 특권을 누리는 둥 뭐 이런 자꾸 얘기들을 일부에서 하시는데요. 조국 대표는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조국 혁신당 쪽에서 스스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야, 조국 대표님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집에 있는 쓰레기요 직접 손수 가지고 나와서 저렇게 버립니다. 그리고요 조국 대표님은요 어디 이렇게 외부 활동할 때 어디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요 저렇게 식판 같은 거 직접 들고 다니면서 저 식탁에 놓고 이렇게 스스로 식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조국 대표님은요 공항이나 저 열차 이용할 때요 저렇게 새치기 같은 거 안 하시고요 꼬박꼬박 줄 서고 지금 입장하십니다. 그리고요 조국 대표님은요 이렇게 아이들과 사진 찍을 때도요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같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요 조국 대표님은요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줄 때요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인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조국 대표께서 무슨 특권을 뭐 누리는 등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 박성민 최고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저런 거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부적절합니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던데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래도 싫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아하. 생각하고요. 저 정도의 사진이 공개가 된 그 비하인드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의전실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특권 의식에 절여 있는 사람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측근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이 직접 사진을 공개하게 된 그 마당에 이른 거죠. 저는 일단 의전실 사용 뭐 문의 논란부터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문의를 누가 했는지조차 지금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내부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뭐 조국 대표가 지시해서 뭔가를 의전실을 이용하려고 무리하게 외압을 행사했다거나 이렇게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논란을 벌이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리고 저런 사진이 공개된 것도 이분이 또 다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이 사진은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이 사진을 찍게 된 경위 자체는 홍보팀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일상의 모습들을 담으실 수 있으니 B컷을 찍어달라. 이렇게 해서 찍었던 여러 사진 중에 몇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비서실장께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거는 조금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각자 또 판단들이 있으실 것이고, 자, 이 조국 대표는 총선 전에도 그랬지만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부쩍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뭐 2조 심판론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대표를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영치금 받아 뜯고 책 써서 책 받아 풀 겁니다. 옥중수의 같은 거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국이
독립운동하는 겁니까? 민주화운동하는 겁니까? 파렴치 잡범 아닙니까? 200석 가지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스스로를 개헌해서 셀프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장 같습니까? 저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저분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고, 조국 대표는 어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참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조국 제가 보기에는 참 웃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엉뚱하게 뭐 이재명 조국 심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겼고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보기는 이 사람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연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연설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뭔가 외운 거를 이렇게 읽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되려면 더 낮은 곳으로 가야겠구나. 이제 앞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수사받아야죠. 다른 것보다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삐쳐가지고 동의하라고 비밀리 지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특검법 통과되면 수사받으셔야죠. 네, 수사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할 말씀 하실까요? 아니 근데 특검이라는 건 무슨 뭐 고소 고발이 있고 사건이 진행돼서 그 사건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의혹이 계속 남아야 특검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수사도 안 되고 뭐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니. 그리고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뭐 말이 그렇지 조국이라는 이름, 물론 조국이 한자로서는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지만 실제 조국과 동명 약간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이름을 당명으로 내건 정당이 사람 공격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과연 이게 22대 국회 첫 의정 활동의 기록으로 이렇게 내세울 거를 저는 이렇게 자신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지. 저도 사실 의문스럽고, 그리고 처음에 하나 꺼내놓은 공약 정책 하나 있었죠. 사회임금연대제인가 하는 거. 그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어서 그때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는데 22대 국회에는 정책과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지 특검법 가지고 운운하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조국 혁신당 역풍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